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남의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이 한마디,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쉼없이 달려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온전히 나 자신의 삶을 얼마나 살아왔을까요? 평생을 남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착한 딸, 희생적인 어머니, 너그러운 아내, 책임감 있는 가장이라는 이름표를 얻기 위해 정작 나 자신은 텅 비어버린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한 60대 후반의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녀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엔 장녀라는 이유로 동생들의 학비를 위해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결혼해서는 아내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남편의 성공과 자식들의 미래가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잊혀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민수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명예롭게 은퇴했고 자식들은 모두 결혼하여 품을 떠났습니다. 고요해진 집 안에서 그녀는 문득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할머니 한 분이 희미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무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이제 민수 엄마도 아닌 나는 대체 누구지? 여러분, 이 여성분의 이야기가 어찌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희생과 헌신을 최고의 미덕으로 배우며 살아온 우리 부모님 세대의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의 기대, 사회의 눈치, 이웃과 친척의 요구, 그 수많은 역할의 무게 속에서 정작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을까요? 남을 돕고 배려하는 게 미덕이라 배워왔지만 60, 70이 넘은 지금 여전히 남에게 소모되며 내 삶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착한 마음, 그 깊은 책임감,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착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함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은빛 여행에서는 더 이상 남의 인생의 들러리가 아닌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서는 법, 쇼펜하우어의 위대한 지혜를 빌려 남에게 소모되지 않고 나 자신을 지켜내는 현실적인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진짜 인생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에 동행하시겠다면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그 첫걸음을 함께 해주십시오. 쇼펜하우어의 위대한 지혜를 빌려 남에게 소모되지 않고 나 자신을 지켜내는 4가지 현실적인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째, 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켜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삶의 지혜에 대하여에서 인생의 모든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바로 건강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재산도 명예도 자식의 성공도 건강이라는 튼튼한 뿌리가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더 나아가 우리의 건강한 몸을 우리 정신이 깃들어 사는 단 하나뿐인 집에 비유했습니다. 병든 왕은 비록 화려한 궁전에 살지만 정작 그 자신의 영혼이 사는 집 몸은 폐허와도 같은 것입니다. 반면 건강한 거지는 비록 길 위에서 잠들지라도 그의 영혼만큼은 튼튼하고 안락한 집 안에 머무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평생 이 당연한 진리를 거꾸로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 챙기느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내 영혼이 사는 가장 소중한 집, 내 몸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맛있는 반찬은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고 나는 남은 음식으로 대충 끼니를 때웁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할 날에도 손주 봐달라는 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약속을 미룹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 희생적인 마음. 우리는 그것이 가족을 위한 가장 위대한 사랑이자 미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냉정하고도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그 희생의 대가로 건강을 잃고 자리에 눕게 되면 대체 누가 당신을 책임져 줄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내가 아파서 자리에 눕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가장 큰 마음의 짐과 현실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아이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기 전에 반드시 나 자신부터 착용하라고 배웁니다.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내 아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건강관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건강이라는 산소 마스크를 단단히 써야 내 자식과 손주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도움의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나를 위한 가장 이기적인 행동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가족 모두를 위한 가장 책임감 있는 행동인 셈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남들 챙기기 전에 당신의 몸부터 챙기십시오.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자식에게 줄 맛있는 반찬을 만들기 전에 먼저 나를 위한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밥 한 그릇을 정성껏 차려 드십시오. 손주를 돌봐주기 전에 오늘 내가 가야 할 병원 약속을 달력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적어두고 먼저 지키십시오. 이 돈 아껴서 자식 용돈 줘야지 하는 생각보다 이 돈으로 내 건강을 위한 운동을 시작해야지 하는 생각을 먼저 하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 가족도 행복하다는 위대한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건강한 모습으로 곁에 오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자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남에게 소모되지 않고 자기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서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진짜 재산은 바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잃어버린 명예는 회복할 수 있지만 한번 흘러간 시간은 신조차도 영원히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귀한 시간을 의미 없는 만남과 원치 않는 약속에 낭비하며 살아왔습니까? 남들에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껄끄러운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기 위해 우리는 원치 않는 동창회에 나가고 재미없는 모임에 앉아 귀한 시간을 소모합니다. 혹시 당신의 일주일은 어떻습니까? 월요일은 등산 동호회, 화요일은 옛 직장 동료 모임, 수요일은 손주 돌보기, 목요일은 봉사활동, 금요일은 또 다른 약속.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활기차고 바쁜 노후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웃고 떠들고 있지만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깊은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나는 오늘 과연 누구와 진정한 대화를 나누었을까? 나는 오늘 진정으로 행복했을까? 우리는 외로움이 두려워 혹은 할 일이 없다는 불안감에 끊임없이 약속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행동이 우리를 더 깊은 공허함으로 이끄는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독을 사랑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고독이야말로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된다. 이는 단순히 사람을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관계에 낭비할 시간을 오롯이 나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데 사용하라는 적극적인 제안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텅 빈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세상 가장 위대한 지성들과 책을 통해 대화하고 깊은 사색을 통해 우주의 진리를 깨닫는 가장 풍요롭고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더 이상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기운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좋은 책을 한 권 더 읽고 좋은 음악을 들으며 나의 영혼을 살찌우십시오. 쓸데없는 약속과 원치 않는 만남을 과감하게 줄이고 그 시간에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수첩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약속들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만남이 정말 나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의무감과 체면 때문에 나가는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물론 거절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절하면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볼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압니다. 나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나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내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그것을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해주고 응원해줄 것입니다. 정말 고마운 제안이지만 요즘은 혼자 조용히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 더 소중하게 느껴져서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낸 당신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진짜 지혜와 평온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세상 그 어떤 모임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가장 위대한 친구, 바로 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나의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나의 몸과 시간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마지막 관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모든 사람을 챙길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많아야 한다고, 인맥이 넓어야 노후가 외롭지 않고 든든하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우리를 가장 큰 불행으로 이끄는 어리석은 착각이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아주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수십 마리의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고 한 곳에 모여듭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그들은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화들짝 놀라 다시 멀어집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겨울의 추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고슴도치들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서로를 찌르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을 최적의 거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가 바로 이 고슴도치들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반드시 서로의 이기심과 결점, 무심코 던지는 말이라는 가시에 찔려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는 어리석은 노력을 멈춥니다. 대신 나에게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주는 소수의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나머지 피상적이고 소모적인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친구라고 해서 모두 같은 친구가 아닙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이상하게 기운이 쭉 빠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전화 통화의 90%가 자신의 불행을 한탄하거나 자식 자랑을 늘어놓거나 혹은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의 험담으로 가득 찬 사람들. 내가 힘들다고 말할 틈도 없이 오직 자신의 감정만을 쏟아내는 사람들. 그런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감정의 착취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친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붓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그들의 불평과 하소연을 받아주는데 소모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멀리하십시오. 이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 쓰레기통에 쏟아붓지 않겠다는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위로와 해답을 줍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다. 진정한 품격은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진정한 친구, 즉 나 자신과 깊이 화해하고 평온하게 지내는 데서 비롯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남은 그 고요한 시간이야말로 평생 남을 위해 사느라 잊고 지냈던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 시간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찾아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나 자신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충실하고 변치 않는 친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친구가 많다는 것은 어쩌면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지혜는 친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를 줄여나가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넷째, 나의 마음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궁극적인 것은 바로 나의 내면의 만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책 삶의 지혜에 대하여에서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온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외부 사물이나 타인에게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남의 인정이나 칭찬에 기대면 끝없이 목마르지만 내 안에서 만족을 찾으면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우리는 평생 외부의 인정 속에서 행복을 찾아 헤맸습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을 때, 내가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 남들이 우리 집을 부러워할 때, 우리는 그럴 때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짧고 늘 더 큰 갈증을 불러옵니다. 자식이 명문대에 가면 이제는 대기업에 취직해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부장이 되면 이제는 임원이 되어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외부의 인정에 기댄 행복은 마치 짠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는 순간에는 잠시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이내 더 지독한 갈증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을 불안과 불만족 속에서 살아온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선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돈, 명예, 지위와 같은 외면의 부입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늘 변하고 언제든 남에게 빼앗길 수 있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혜, 평온, 예술을 즐기는 마음과 같은 내면의 부입니다. 이것은 오직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더 이상 사라져버릴 외면의 불을 쌓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원히 남을 내면의 불을 쌓는 데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면의 불은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남의 칭찬이 아닌 스스로 세운 작은 목표와 성취에서 오는 기쁨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감각을 깨우는 즐거움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 등 위로 쏟아지는 감촉, 갓 내린 커피의 깊은 향기,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의 지저귐. 우리는 평생 이런 작은 감각들을 무시하고 오직 더 큰 것만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매일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원천이 숨어 있습니다. 둘째, 배움의 즐거움입니다. 평생 읽고 싶었던 두꺼운 역사책을 오늘 드디어 한 챕터 읽었다는 작은 성취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서툴지만 새로운 외국어 단어 하나를 더 외웠다는 뿌듯함. 이런 작은 배움들이 모여 우리의 정신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시켜줍니다. 나이가 들어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정신도 늙기 시작합니다. 셋째, 창조의 즐거움입니다. 오늘은 화초에 물을 주고 마침내 작은 새잎이 돋아난 것을 발견했다는 작은 기쁨. 서툰 솜씨로 뜨개질을 해서 손주에게 따뜻한 목도리를 떠주는 보람. 이처럼 무언가를 돌보고 만들어내는 창조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음의 가장 큰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화초에 물을 주고 새잎이 돋아난 것을 발견했다는 작은 기쁨. 읽고 싶었던 두꺼운 역사책을 오늘 드디어 한 챕터 읽었다는 작은 성취감. 이런 것들이 바로 남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오직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진짜 행복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의 칭찬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아서 오늘은 맑았다가도 내일은 비바람이 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은 자랑스럽지만 그들 또한 언젠가는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나갑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피워낸 기쁨은 그 어떤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나만의 등불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충만해졌다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행복이자 흔들리지 않는 자유입니다. 이 내면의 불을 쌓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에서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가치는 단 하나입니다. 남의 삶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삶. 타인의 기대에 소모되지 말고 내 행복을 중심에 두세요.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지혜이고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인생의 과제입니다. 나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와 남들에 대한 원망을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내가 완벽한 부모, 완벽한 배우자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나는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기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용기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마지막 구간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비로소 진짜 목적지를 향한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이상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위해 가장 먼저 내려놓고 싶은 남의 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채우고 싶은 당신만의 작은 행복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고백이 비슷한 길을 걷는 다른 분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영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인생이었습니다.